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정우입니다. 자, 오늘 벌써 4강 수업입니다. 이제 1, 2, 3강을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아무래도 중학교 과학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감상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수업을 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1, 2, 3강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이제 여러분들 내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 한번 쭉 보면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문제 한 2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제가 문제 2개 푸는 겁니다. 문제풀이 쭉 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2강 때 들었던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쌤이 이제 필기노트 그 과제 파일에다 올려두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필기노트를 펴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무슨 우주론이라고 했었냐면은 빅뱅 우주론이라고 했습니다.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점점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했고,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생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수소와 헬륨의 생성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원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 원자는 크게 둘로 구성이 된다.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이 되더라. 양성자는 어떤 전기를 쪘더라? 플러스 전기를 쪘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쪘더라.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본 개념 뭐 했었어요? 쿼크였더라. 쿼크. 쿼크는 서로 결합을 해서 양성자를 이루거나 혹은 중성자를 이루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쿼크와 전자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은 기본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빵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겨났던 거는 쿼크, 전자, 이 기본 입자가 먼저 생겨났더라.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밑에 그림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한 점에서 일단은 뭐가 일어나야 돼? 대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대폭발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어떻더라? 높더라 됐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팽창돼요. 팽창되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더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지났을 때에는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가 지났을 때에는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더라.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분 뒤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 핵이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원자 핵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는 원자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있던 원자는 3분 뒤에 만들어졌던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전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더라. 이때 만들어진 원자도 역시 수소와 헬륨이더라. 요게 2강까지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38만 년 이전에는 이런 물질들이 규칙성 없이 마구잡이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 대폭발 때 발생했던 빛이 얘네들에 의해서 가로막혀졌단 말이야.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규칙적인 구조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빛이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무슨 배경 복사라고 했었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지요. 3강이랑 연결 지으면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학자 2명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첫 번째는 가모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호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가모프 같은 경우에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일 같은 경우에는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정상 우주론. 호일이 주장한 건데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 가모프가 이겼어요. 가모프가 이겼다는 소리는 빅뱅 우주론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이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 3대 1인 것도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할 증거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등교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오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수업 때 원하면 설명은 해드릴게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증거들이 빅뱅 우주론이 과학 이론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 함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퍼진 최초의 빛인데 얘가 발견이 되었더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입증했다. 가모프가 이겼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재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갖다 대고 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 다른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두 스펙트럼의 차이는 배경색에서 볼 수 있다 했었어요.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무슨 색? 무지개 색깔로 쭈루루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이어졌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검은색이었더라 됐던 겁니다. 근데 쭉 비교를 해보니 스펙트럼의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질량이 어떻더라? 커지더라.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너비를 비교해보니 그게 몇 대 몇이 나왔다? 3대 1이 나왔다. 빅뱅 우주론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 누가 이겼더라? 가모프가 이겼더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본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론만 쭉 배우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문제 2개 정도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집에서 포온 문제예요. 비상 쪽에서 나오는 참고서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와 입자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에 빅뱅 이후 쿼크가 형성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10에 몇 초가 지났을 때? 10에 마이너스 35제곱초가 지났을 때 형성이 되었더라.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잘 봐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거에 한번 잘 의미를 한번 새겨보세요.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소리는 예전에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는 빛이 통과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근데 투명이라는 거 말 자체가 빛이 통과를 하니까 투명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소리는 빛이 퍼져나갔다.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보기 니은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갔냐를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 니은 맞는 설명이에요? 틀린 설명이에요? 틀린 설명이에요. 왜?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퍼져나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원자 핵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고치려면 헬륨 원자 핵이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빅뱅으로부터 약 3분 후, 3분 뒤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맞는 설명, 틀린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그죠? 헬륨 원자핵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핵도
만들어졌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디귿이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다는 태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가고요, 여기가 나고요, 여기가 다예요. 그리고 선이 요렇게 안 보여.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있네요. 이제?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야. 검은색이라는 소리는 무슨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더라? 방출 스펙트럼을 의미를 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지가 컬러면 좋은데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으로 이제 프린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무지개 색깔은 아니잖아. 근데 검은색은 아니잖아요. 그죠? 검은색은 아니니까 이 배경이 무지개색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 요거는 무지개 색깔이 있으니까 무슨 스펙트럼이더라? 흡수 스펙트럼이더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가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방출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겠지, 그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중요합니다. 가와 나는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같다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나 너비 같은 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가와 나는 선의 위치나 너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달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에 그 광석이 영상 보면서 했던 거 있잖아, 그치? 동그라미 X 했던 거, 동그라미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태양의 별에서 쭉 수소에 있는 방출 스펙트럼의 선을 쭉 내려보니까 선이 일치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에는 뭐가 들었었더라? 수소가 들었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보고서 다양한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한 다음에 선을 뚜루루 내려보는 거야. 내렸을 때 선이 위치한다. 그러면 그 원소는 태양에 존재를 하더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솔솔 나요. 솔솔 문제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원리를 알아둬야 돼. 쭉 선을 내렸을 때 이 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문제풀이와 복습을 통해서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 복습해봤고요. 오늘 딱 21쪽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21쪽에 보시면 해보기라고 나오지, 그지? 해보기에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주인이 그려져 있는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맨 왼쪽에 원그래프를 보시면 우주라고 나와 있어. 우주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가 수소래요, 그죠? 몇 프로? 74%라네. 그 다음이 헬륨 24%.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알아둡시다. 두 개, 제일 많은 거 두 개. 일단은 뭐가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아요. 몇 프로? 35%. 기억해 두세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철은 35%. 잘 동그라미가 안 보이네. 이야,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야? 산소 30%.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 거야. 자, 쌤이 불러주는 대로,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산소 65%. 산소 65%. 자, 그 다음에 탄소 18%. 탄소 18%. 산소의 원소 기호는 뭐지? O야, O.
기억해 두세요. 산소의 원소 기호는 O더라. 그 다음에 탄소의 기호는 C예요. C.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맞는 게 뭐냐면은 수소입니다. 수소 10%. 수소는 우리가 계속 봤었어. 원소 기호 H였고요. 수소 10%. 자, 그 다음에 맞는 게 질소. 질소는 3%입니다. 질소의 원소 기호는 N이에요. N. 질소 3%. 자, 그 다음에 맞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 1.5%. 칼슘 1.5%. 칼슘의 원소 기호가 K계, CA계. CA예요. K는 뭐의 원소의 기호였어? 칼륨이었죠. 칼륨. 뒤에서 또 외워야 돼, 그지? 아우, 하기 싫은데. 미안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입니다. 인은 몇 프로가 있냐면 1%가 있습니다. 1%. 인의 원소 기호는 뭐였냐면 P였어요. P. 처음 보는 것 같지?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지구, 사람의 구성 원소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구든 사람이든 우주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원소를 받았겠어요? 우주로부터 받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원소의 생성은 두 종류밖에 없었어.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수소와 헬륨이 아니고 산소잖아요. 그럼 이 산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는 거야.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밑줄 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 동그라미는 아니고 지우개. 자, 그래서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수소와 헬륨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 우주 초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우주 초기예요. 그 다음에 밑줄. 다양한 원소들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일까? 사람이 갖고 있는 거든 지구가 갖고 있는 거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 강의들에 대한 복습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따로 필기 노트는 아닙니다. 필기 노트는 아니고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2개 있죠, 그죠? 그 문제 2개를 그냥 과제 칸에다 올려놓을 거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복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